나홍진이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던지고 싶어하는 메시지? 천착하고 있는 어떤 질문 같은 게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한 문장인 것 같아요. 무엇이 좋은디? 무엇이 좋은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인 건 중요해? 전 아까 그 장르 얘기할 때 이것을 어떤 장르로 규정 지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나홍진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르가 뭐가 중요한데? 장르라는 게 그렇게 딱 모든 세계의 모든 영화들을 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각이야?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지금 코크투비님께서 네네. 영화 감상에 장르를 붙이는 게 중요한가요? 안 붙이고 보는 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정확히 그것입니다. 나홍진의 소울메이트시네요. 나홍진 감독님이십니까? 나홍진은 장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 영화를 받아들이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크리처물이나 뭐 어떤 장르물, 그러니까 나는 이 장르를 좋아해가 특별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웃기면 코미디고 멋있음 잘 싸우면 액션이고 범인을 쫓아가면 스릴러다.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경계를 넘나듦 혹은 경계의 무의미함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나홍진 월드에서의 나홍진이 천착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장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장르는 어떻게 보면 특히 나홍진 같은 감독의 작품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작가성이 대중들과 만나는 전면에서 말하자면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영화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줌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이 영화를 보러 가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홍진이 만든 영화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 관객들한테 어필하는 건 신나는 추격신, 어떤 식의 훌륭한 액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거기에 이거 SF라더라 라는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대치를 가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장르라는 언어에 기대서 팔았는데 그 장르를 이상하게 배신한다라고 하는 건 뭐, 예전에 누구였더라? 어떤 철학자가 웃음의 정의를 어.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장르가 중요해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이 안에서 저는 중요해. 중요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고, 장르가 중요하다고 진지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애초에 장르라는 어떤 일정 범위, 느슨한 범위라고 하잖아요. 장르라는 거는 그거 생긴 이유 자체가 사람들의 시간과 돈이 한정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실패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남이 지갑 열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돈을 내고 극장에 와서 어떤 영화를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그 안에 앉은 순간부터 1년에 기대하는 바들이 있는 거죠. 나홍진이 영화를 만들었네? 그럼 뭔가 뭐 좀 엉뚱하고 재밌는 게 나오고 좀 때려 부수고 하겠구나라는 어떤 1년의 기대 지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르라고 했을 때 뭐 코미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 나홍진의 호프도 장르물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가 다 짬뽕이 되어 있는 장르 영화인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런 걸 혼성 장르라고 하죠. 21세기 영화는 다 혼성 장르야. 단위 장르가 이제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본인이 여기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네. 근데 그런 장르 영화 관점에서 봤을 때 진 작가님은 이 영화를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길었고요. 근데 사실 네. 나는 네. 시간을 못 느끼고 보긴 했거든요. 너무 재미있어 하면서 24시간이란다. 2시간 40분을. 이게 살인의 추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아바타가 됐다가 갑자기 진격의 거인이 됐다가 갑자기 스타워즈가 되면서 끝이 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가성비 면에서는 나올 수도 있지. 네. 너무 네. 많은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와서 독창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너무 열광들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저기 신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 레퍼런스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것들 중에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진격의 거인도 스타워즈도 아바타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 그쵸? 그래도 한 2, 3년쯤에 다시 보게 됐고. 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식의 레퍼런스들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조금 별로기는 했거든요. 너무 독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외계인의 디자인 같은 게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요, 진짜 신기한데요. 이런 영화가 잘 없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외계인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한 종족일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면 인간 이런 식으로, 호모사피엔스면 호모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한 종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종 안에 인종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그게 이 영화에 대해 독창적인 부분이고 흥미로웠고 한편으로 문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족이 굉장히 위계가 있어서 왕족이 있고 군인 계급이 있고 보모 계급이 있고 뭐 하인 계급이 있고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왕족은 엄청나게 백인이야. 너무 딱 가도 코카서스인들이에요. 파란 그런데, 이게 파란 눈에 배우도 또 비싼 배우예요. 파스벤더 이런 배우여가지고 얼굴 살려야 돼. 그래서 보면 아 백인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들을 하는 소위 하층 계급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인종으로 상상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 CG잖아요. 근데 CG가 사실은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참조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성을 띠는 몸을 참조로 가지고 있고 얘들 위에 이제 연기를 하면 그 위에 CG를 입히는 건데 상층 계급은 다 백인 배우들이 연기하고 보모 계급을 흑인 배우가 연기하거든요. 흑인 여성 배우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기이한 캐스팅. 그렇네. 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하다기보다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죠. 이게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코멘트인지 나옹진이 생각하기에 1세계와 3세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실제로 지구에서 인종 간의 계급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가 있으니 외계인도 이렇게 그리겠다. 이런 비판적 코멘트인 거지. 그냥 나옹진의 세계관 안에서는 고귀한 사람들은 백인이고 미쳐 날뛰는 외계인은 흑인종으로 상상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문제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 돌아가면 그래서 외계인 디자인이 흥미롭고 아름답고 문제적인 와중에 너무 진부한 거야. 그러니까 아름답고 진부한 거야.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서 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GV에서 근데 GV에서 맨날 감독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셨다면은 그거다.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나홍진이 뭐 의도를 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무의미를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즉달같이 달려들어서 이것을 제국주의 비판이냐 아니면은 네가 그냥 대가리가 빵한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가 되게 의미 없다. 사실은 그게 지금 이 영화 전체 안에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영화는 그런 컨텍스트를 다룰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영화는 그냥 내내 달리기만 합니다. 그냥 이게 제국주의 뭐 지배 뭐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텍스트를 보는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맞춰보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감독의 조롱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걸 던지면은 자 신의 피디인 척하는 너희들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그러면 보면서 그래 어디 한번 우리가 막 달려들어서 그걸 해석하고 있어. 근데 그것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왜냐하면 애초에 무의미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 흥미로운 건 굳이 선회를 하자면 비평가로서 선회하는 거 좋아하니까 텍스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니까 선회를 하자면 이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 호프라는 영화에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모두게 끝났잖아요. 이 영화가 2편이 나오고 3편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건 되게 흥미롭게도 관객들이 아는 정보를 영화 속 주인공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가 끝났거든요. 어마어마한 외계인들이 지금 지구에 떨어졌다. 그리고 죽은 아이는 말하자면 여왕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거 지금 황정민이니 조인성이니 해수리 아저씨 알아요. 해수리 아저씨가 모르는 상태로 끝났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호와 브로를 떠나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한 지점은 좀 토봐보고 싶은데 요즘에 좀 마케팅 쪽에서 많이 요즘도 아니죠. 나온 지 좀 됐는데 팬덤 비즈니스 쪽에서는 사실 그 호프의 케이스를 보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팬덤 비즈니스가 이제는 거의 그 장르도 그렇고 타겟층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대중을 향해서 이제 대중적인 어떤 상업적인 성공이라는 걸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 안에 있는 이 핵심 코어층을 조금 다루자 이들이 구매력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체 팬덤 비즈니스가 뭐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호프는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호프가 이걸로 너무너무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 조금만 하자면은 이 얘기를 하려면은 거기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슬램덩크부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슬램덩크가 아주 옛날에 슬램덩크 그때 막 잡지 연재를 시작을 했을 때 농구물이잖아요. 스포츠물은 절대 뜰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아무도 이게 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빵 떴고 일본에서 아니면 둘 다 한국에서 뜨고 공포의 외인구단이 있었는데 공포의 외인구단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얘기 기억 슬램덩크부터만 할까요? 그 원래 공포의 외인구단 한국사의 어두운 지점에서 스포츠물은 좀 그렇게 악바리로 살았어야 됐거든. 근데 갑자기 나는 천재야라고 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빵 뜬 거. 근데 지금 문제가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의아해했던 게 여자 독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팬덤이 되고 슬램덩크. 근데 이게 왜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계관에 빈대가 많아요. 세계관에 빈대가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백호가 왜 농구를 하고 있는지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지 서태웅이 부모님이 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않았어. 재미있어야 되는 거 정말 당연한 건데 팬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 새끼 내가 띄워야 돼요. BTS처럼.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빈틈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호프가 이거에서 완전 저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지점이 이게 그거였어요. 여기에서 이 관객들이 상상을 해서 다 끼워 넣는 거예요. K-팝 데모너터스에서 K-팝 데모너터스 열광하게 된 지점 중에 하나가 이게 제작 기간이 길면서 공개하지 않은 세계관들이 있는데 이게 다 안 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부분에 분명히 뭐가 있어. 사람들은요, 대중들은 언제나 해석하고 싶어 하고 그 빈 부분을 언제나 채우고 싶어 하고요. 언제든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열광할 어떤 콘텐츠를 늘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프가 너무 잘 파고든 거죠. 오늘 본 해석 중에 하나가 자축인묘 진사오의 신유술을 맞아, 나 그거 호프에서 봤어. 숨겨놨다고. 유병재가. 아니 나 진짜 그거 보다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네. 해수리 아저씨가 술이네. 해수리가 술해.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마을 사람들이 다 해수리 아저씨가 한 얘기면 맞는 얘기야.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는 아까 이제 성혜호가 얘기한 것처럼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한 명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지금 해수리가 뭐냐라고 했는데 유병재가 영화를 잘 보면 동물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막 닭 소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를 뒤집으면 해수리고 그래서 해수리가 개돼지라는 거예요. 민중이야? 내가 민중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보고 그래서 그 K-팝 데모너터스에 열광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 여주와 남주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둘이 키스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이러고 끝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 빠와 까를 돌아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AI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둘이 오빠 키스하는 사랑해를 그렇게 분석하나? 둘이 키스하는 거를 AI로 돌려서 팬덤이 계속 컨텐츠를 2차로 만들고 3차로 만들고 4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컨텐츠가 재밌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조금 어떤 컨텐츠의 완성도가 이제는 떨어져도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면서 팬덤 비즈니스가 돌아간다. 사실 그게 곡성이 19금인데 그렇잖아요. 19금 영화잖아요. 곡성이 630만인가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영화가 왜 이렇게까지 게다가 사실은 곡성은 진짜 무섭거든요. 안 좋아했지만 무서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할 때 그때 제일 사실은 호응을 받았었던 납득할 만하다라고 얘기했었던 해설이 김영진 평론가가 쓴 평론이 있었어요. 뭔가
곡성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기독교적 세계관, 아. 불교적 세계관 이런 거 다 뭉쳐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는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폭스에서 돈 댔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헐리우드 자본이 돈을 댔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하게 팔려야 되는 작품이었고 사실은 그런 식의 글로벌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냥 혼성이었던 거예요.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조합해 놓은 의미 없는 패스티시 같은 작품이었는데 이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해석하기 좋아해서. 붙어서 해석하면서 또 해석하려면 여러 번 봐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호프 2차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니 팟캐스트니 호프로 지금 도배가 있고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조회수를 자랑하던 유튜버가 막 80만씩 찍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1차 평론 나오고 2차 평론 또 내금 55만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곡성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고 그런 식의 해석이 한편으로는 기생충의 흥행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짜장면에 짜파구리에 소고기랑 한우랑 짜파게티랑 뭐 그릇이 담겨 있는데 이게 뭐 이 집에 두 개의 계급이 같이 살고 있는 걸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유희로서 우리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재미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희로서 즐기면서 사실 흥행이 되는 거죠. 그럼 기생충 정도 만들면 1,000만 가는 거고 곡성같이 19금이면 650만 가는 건데 호프가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곧 되게 블록버스터들이 개봉을 하지 않을까? 이제 오디세이랑 네.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이 했고 오디세이가 다음 주인가 그런데 오디세이 표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영화 그 정도예요? 내에. 그렇죠. 이 한국 사람들의 놀란 사랑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건 다음번에 얘기하고. 놀라운데. 오디세이 봐야 돼. 근데 그랬을 때 사실 그러면 이 해석들이 그럴 만한 것인가? 호의 사람이 봤을 때 의미 없다고 했지만 재밌다고 재미난-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뭐 해성 자축인묘 얘기하실 때 제가 봤던 거는 이것은 말과 소의 싸움이다. 그 왜 거기서 외계인들이 말만 안 죽이잖아요. 그 대사도 있어. 왜 쟤들이 말은 안 죽여? 그러니까 그들은 말족이야. 말의 세계고 말의 종족이고 우리는 호랑이 세계고 소의 우리 종족이다. 소의 종족이고. 저는 그렇다고 이것은 유목과 농경의 비유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야 이게 무슨 다소영이랑 다시 보자. 이때문에 그냥 근데 이게 타당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주고 여기는 정착이니까 토착이니까 그러면은 토착민들이 정착민 이주민들을 배격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상상 놀이는 되게 재미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답을 내리거나 규정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답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홍진은 그래서 답이 없지만 답이 있어 보이는 문제 같은 걸 내놓고 우리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동안 나는 충분히 즐거웠으니까.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온갖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